자, 이렇게 출중한 무예 실력을 자랑했던 청소년 장보고 20살이 되었을 무렵 솔깃한 이야기가 장보고에게 들려옵니다. 뭘까? 바로 바다 건너 크게 성공할 수 있는 곳이 있다는 겁니다. 바다 건너. 당시 마치 꿈의 나라처럼 여겨졌던 곳, 바로 당나라였습니다. 당나라, 중국 당나라. 당시 당나라에서는요, 다른 나라 출신의 사람들도 출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그 소문이 쫙 퍼져 있었거든요. 아, 당나라는 이웃나라 신라와는 달리 굉장히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중원을 통일하고 확장되어 나가는 과정에서 이민족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도 하고 관료나 또 군사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개방적인 사회였습니다. 아마 이제 그런 걸 통해서 자신의 꿈을 키울 수 있는 당으로 향하려는 마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외국인에게도 활짝 열려 있었던 개방적이고 국제적인 당나라. 마치 아메리칸 드림, 아메리칸 드림처럼 신라인들에게는 당나라 드림이란 것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당나라 드림도 좋은데 그 신라 군대에 가서 출세할 수도 있지 않아요? 맞아요. 신라 그 당시에 되게 엄청났잖아요. 네. 아, 그런데요, 장보고는 신라 군대에서는 출세할 수가 없었어요. 아, 설마. 골품제. 맞습니다. 바로 골품제. 아, 그렇구나. 신라에서는요, 혈통에 따라서 골과 부품으로 등급을 매기고 있었거든요. 장보고는요, 골품제 자체에 속하 있질 않아요. 두품이 없었습니다. 그냥 평민이었죠. 그런 장보고가 무예를 아무리 잘한들 신라에서 출세할 수 있었을까요? 없죠. 아하. 그래서 장보고는요, 고심 끝에 정년과 함께 당나라로 향하게 됩니다. 같이 갔군요. 네, 같이. 절친이니까. 네. 성공하겠다는 원대한 꿈을 품고 당나라에 도착한 청년 장보고와 정년. 둘은요, 당나라에서도요, 서주란 도시가 있는 강회 지역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돈도 벌고 출세할 수 있는 곳으로 들어갑니다. 바로 당나라 군대. 당나라 군대. 와. 자, 두 사람이 입대한 곳은요,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바로 무령군. 이 무령군은요, 서주 일대를 다스리던 절도사의 주력 부대, 그 주력 부대가 바로 무령군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장보고와 정년은 많은 당나라 부대 중에서 왜 하필 이 무령군으로 들어갔을까? 왜냐면 당시 이 무령군에는요, 특별한 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신라인 등 외국인 출신의 용병들을 적극적으로 기용했다는 겁니다. 아, 자, 그리고요, 외국인이어도 이 공을 세우면 고위 관직을 할 수 있는 기회도 활짝 열려 있었기 때문에 둘은요, 마음껏 능력을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이 장보고는요, 당나라에서 일하기 위해서 큰 결심을 합니다. 여기서 미니 퀴즈. 오. 자, 장보고는 여기서 어떤 결심을 했을까요? 정답. 정답. 당나라 어학원 다니기. 다니기? 아니 일을 하려면 언어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오답. 어? 네. 정답. 조나단. 조나단. 나 당나라 사람이 돼야겠다. 그래서 정답. 정답. 개명? 정답. 와, 역시. 맞아. 궁복이란 이름 대신 우리가 알고 있는 바로 그 이름. 뭔가요? 아, 장보고. 맞습니다. 장보고란 이름을 이때부터 쓰기 시작한 겁니다. 활궁자가 들어간 한자인 베풀 장자를 성으로 쓰고요. 복의 음을 두 자로 늘려가지고 복, 보고를 이름으로 쓴 겁니다. 교수님, 당나라에서 뭔가 일을 할 때
그 신라의 이름을 쓰면 조금 뭐 안 되거나 좀 어려운 상황이 있나요? 사실 신라에서 성은 왕실이나 귀족들이 갖는 일종의 이제 특권적인 면모를 갖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당시 당나라는 평민들도 성과 이름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장보고가 당에 가서 활동하려고 그러면 당나라 사람, 당나라식으로 이제 생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성을 장씨라는 성을 택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나단이가 한국에서 활동하니까 한국 이름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죠. 뭐. 전 조나단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은 조씨 이름은 예, 나단. 예, 예, 예. 원래 이름이 조나단이에요? 네. 원래 아, 지금 64회 뭐 제임스인 줄 알았어요? 아니 조나단으로 활동한다길래. 활동명. 네, 활동명인 줄 알았어요. 아, 좀 서운하네요, 선생님. 그냥 경고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출세의 기회를 엿보던 장보고 당나라에 온 지 5년이 흐른 815년 20대 중반이 된 장보고가 드디어 능력을 발휘할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 바로 산둥반도로 불리는 이 지역, 엄연히 당나라 땅인 이곳을 장악하고 있었던 이사도 세력이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아 진짜? 자, 당시 이 이사도 세력은요, 산둥반도를 넘어서 내륙 일부인 청주, 치주까지 지금 장악하고 있죠. 자, 그리고요, 무려 3대에 걸쳐서 이 지역의 군사권은 물론이고요, 행정권까지 장악하고 독자적인 세력으로서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이사도 세력이 야심을 가지고 당 중앙정부의 통제를 벗어나 주변 지역을 맹공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일종의 반란이었던 겁니다. 이사도는 특히 발해와 신라를 잇는 무역을 독점하는 그걸 통해 가지고 경제적 기반도 이제 탄탄하게 구축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이정계에서 이사도까지 이어지는 한 50여 년 동안에 때로는 당나라 중앙군을 격파할 정도로 그 위세가 당당했습니다. 무려 50년이 넘게 당나라 조정의 골칫거리였던 이정기 이사도 세력. 그 토벌군의 선봉에 선 부대. 무령군. 맞습니다. 바로 무령군이었습니다. 자, 이사도 세력을 향해 출격한 토벌군의 선봉에 선 무령군 속에는요, 용맹한 신라 출신의 두 청년 장보고와 정년이 있었습니다. 자, 이 전장에서 맞붙은 당나라 토벌군과 이사도 세력. 무려 4년 동안 계속된 전쟁은요, 819년 마침내 마침표가 찍힙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당나라. 무령군. 그렇죠. 무령군이 속한 당나라 군대의 승리. 와. 자, 그럼 이때 전장에서 그 장보고의 활약 어느 정도였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활약했을 것 같습니다. 말을 타고 창을 쓰면 대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 와. 저런 건 진짜 멋있다. 거의 뭐 휘어잡은 거죠. 날라다닌 거죠. 그렇죠. 맞아요. 아마 남다른 이 기만 능력으로 이 바람과 같이 적진으로 돌격한 이 장보고가 이사도 세력을 토벌하는데 앞장서지 않았을까요? 와, 멋있다. 张保稿，崔武长，正年，讨伐平陆至正军有功，官升3级，命为武宁军将军。钦此。 치열했던 전쟁이 끝난 후 고문을 따지는 과정에서 장보고와 정년이 무령군 소장이라는 직책에 임명이 된 겁니다. 간부가 됐네요. 맞습니다. 무령군 소장은요, 무려 1000명의 병사를 지휘하는 장수의 자리였습니다. 와, 엄청나죠? 네. 엄청 높은 건데요? 놀랍지 않습니까? 대박이다. 특유의 승부욕과 배짱,
무예 실력을 발휘하며 전장에서 싸웠을 장보고. 9년간 흘린 피땀 눈물이 결실을 맺은 이때. 이때 장보고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되게 감동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정말 꿈을 안고 이제 그냥 떠났는데 그 나라에서 지금 그 위치에 됐다는 게 본인이 되게 신기하고 못 믿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아는 사람 하나 없이 그저 꿈만 안고 신라에서 당나라로 건너온 첫 순간이 떠오르면서 감개무량했을 겁니다. 그렇게 바라던 출세의 꿈을 이룬 장보고. 그런데 821년 잘 나가던 장보고가 갑자기 무령군을 박차고 나옵니다. 대체 장보고는 왜 갑자기 그만둔 것일까요? 제가 지금 거의 뭐 최고인데 나올 이유가 없지 않아요? 장보고가 오직 출세만 생각하고 달려온 지 10년. 이사도의 난을 토벌하면서 장보고의 눈에 들어온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신라방. 당나라 드림을 품고 넘어온 많은 신라인들이 이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코리아타운. 코리아타운. 네. 그러니까 신라방은요, 당나라 동쪽 해안 일대 곳곳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삼국시대부터 한반도와 교류가 활발했던 산둥반도에 특히 많았거든요. 그러면 신라방 신라인들은 주로 뭘 해서 먹고 살았을까요? 바로 바닷길을 통한 해상 무역이었습니다. 산둥반도는요, 지리적으로 당나라, 발해, 신라, 일본을 연결하는 중요한 교통로였습니다. 그런 지리적 이점을 이용해서요, 신라나 일본 쪽으로 가서 물건을 사와서 파는 해상 무역을 통해서 생활을 유지했던 거죠. 당시에는요, 육지 혹은 바다의 무역로를 통해서 동양과 서양이 활발하게 교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기하고 귀한 물건을 사려고 당나라 수도 장안과 곳곳의 항구는 늘 북새통이었습니다. 이때 장보고의 마음에 또 다른 욕망이 불쑥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전 백기를 통해 신라와 외국, 당나라를 잇는 교역을 할 작정입니다. 갑자기 군인에서 상인으로. 그러니까요. 그래요? 의외의 또 방향으로 가네요. 이사도의 반란을 진압한 이후에 당에서는 이 군사력을 좀 축소하는 이런 상황이었고요. 아마 장보고도 아무리 개방적인 당이지만 그 이상의 출세는 쉽지 않으리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장보고가 당나라에서 활동했던 신라인들을 많이 봤는데 그 신라인들이 주로 종사했던 것이 무역이었습니다. 이 무역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이제 제2의 인생을 살아야겠다 결심을 하게 됐던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렇게 제2의 인생을 걸어보겠다고 결심한 장보고. 장보고 역시 산둥반도 신라방 내에 자리 잡고 무역을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신라인 상인들과 교류하면서 경험과 부를 차곡차곡 쌓아나간 거죠. 이때 일종의 제당, 무역 상인 조합을 구축하고요. 본인이 수장이 되어서 해상 무역을 크게 한번 이끌어 보겠다. 이런 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무역 상인들을 조직화해서 해상 무역을 확장하려고 했던 장보고. 823년 무렵에 장보고는요, 자신이 활동할 거점이자 무역 상인들을 하나로 모을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문제. 뭔가. 신라인들을 모으고 싶었던 장보고가 한 일은 무엇일까요? 정답. 네, 정답. 지금도 이제 시골에서 사람 모아서 뭔가 하잖아요.
일을 누구를 도와주는 일을 한다든지 어허. 아니면 개. 돈 모아서 개 해가지고 개모임이요? 네. 오답. 정답. 우리가 우리 거 지켜야 되잖아요. 신라인 군대를 만들자. 아, 좀 더 구체화됐어요 지금. 오답. 근데 정답. 그건 아니에요. 네. 신라인 군대가 아닙니다. 신라인 상인회를 만들자. 아니 지금 외국에 지금 이런 거 항상 여기를 중심으로 정답. 이렇게 모여요 사람들이. 정답. 네. 정답. 네. 종교 활동. 자 거의 99% 왔어요.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요. 정답. 선생님. 정답. 이게 예원 씨가 이랬으면은 거기서 어떻게 되죠? 좀만 더 디테일하게. 알았어요. 했는데. 좀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자, 저한테 기회를 주세요. 자, 한 번 좋습니다. 더. 네, 한 번 더. 한 번 더. 네. 종교 활동을 만들어서 네. 거기서 그 종교 교육을 하나요? 오답. 아, 자, 그래. 99% 왔는데, 네. 신라 절을 세워요. 정답. 와. 와. 아, 아니 아. 이거를 못 맞춥니까? 자, 장보고는요 그동안 모은 돈을 투자해서 선등반도 적산파란 곳에 절을 세웁니다. 아, 요즘에도 왜 재외 한국인들이 교회, 절 이런 종교 시설로 모이잖아요. 당시 신라인들의 종교가 뭐였어요? 불교. 네, 불교였거든요. 그런 것처럼 타지에 있는 신라인들이 하나로 모일 장소를 마련한 겁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절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적산 법화원이라는 곳입니다. 당나라 때 한 번 파손된 이후에 중건한 모습입니다. 근데 장보고가 돈을 많이 모았나 봐요. 오, 저렇게 절을 질 정도면 그렇죠. 되게 멋지게 지었다. 자, 이곳에선 주로 제당 신라인들과 무역상인들을 위한 법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장보고가 세운 절의 법회에는요 아주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당나라에 있는 절이었지만요 신라 승려를 데리고 와서 고향 언어인 신라어로 법회를 열었다고 합니다. 고향 생각도 나고 타국 생활로 지친 마음에 위안이 되었을 겁니다. 그래서 적산 법화원은요 신라인들의 입소문을 타고 성황을 이룹니다. 매년 정월 15일에는요 200명이 넘는 신라인들이 모였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제당 신라인들에게 이 적산 법화원은요 만남의 장소이자 정체성을 확인하고 신라인으로서 하나로 뭉치는 공간이었습니다. 뭔가 만약에 신라인 그분들 사이에서 이렇게 약간 무슨 대표 만약 뽑는다면은 아 무조건 장보고 해야 된다. 우리의 세력을 키우고 할 사람이다 이렇게 추대했을 것 같은 느낌. 네. 우리 마음 알아주는 사람, 고맙고 믿을 만한 사람 이렇게 인식되었겠죠. 교수님 궁금한 게 이렇게 절을 만들었을 때 장보고가 얻는 이익은 뭐였어요? 사람이 모이는 것은 바로 인적 네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법화원은 단순하게 종교 활동만 한 것이 아니라 산동반도를 지나가는 외교 관리라든가 무역 상인들이에게 숙식을 제공하는 그런 기능도 했습니다. 그렇게 모여든 사람을 통해 무역에 대한 정보나 자본들을 확보하게 되겠고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동아시아 무역의 판을 키우려고 했던 거죠. 그렇죠. 네. 한마디로 이 장보고는요 적산 법화원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해나가는 데 꼭 필요한 탄탄한 인맥과 정보를 얻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때 장보고는요 적산 법화원을 거점으로 또 다른 나라와 인연을 맺습니다. 어느 나라였을까요? 일본. 예, 맞습니다. 바로 일본. 장보고는요 일본 국제무역항이었던 하카타항으로 직접 가서요 유통망을 뚫기도 하고요 무역에 필요한 통역사를 구해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일본 무역상인들과 교류하면서 영향력을 넓혀간 겁니다. 그렇게 당나라 신라방에서도요 또 일본에서도요 무역가 장보고의 입지는 점점 커져갑니다.